중학교 때 한 213등 정도 213등? 그런데 지금은 교직이수로 해서 음악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라라 수지아입니다. 제가 요즘 매일 하고 있는 이것, 시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기계발이나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할 일은 많은데 뭔가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데 실천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모두 쫑!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 우린 모두 성공할 것이다. 저는 중학교 때 한 213등 정도 한 공부하는 거리가 전혀 먼 아주 건강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남자애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총알 주우러 다니고, 교회 옆에 있는 벽 타고 다니면서 모험이라고 얘기하면서 놀러 다니고, 땅 따먹게 하고 매일 뒷산에 올라가서 놀던 아주 활발한 동네 꼬마아이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쉬는 시간만 되면 비가 오나 해가 뜨나 그냥 보라색깔 체육복 입고 나가서 배드민턴 치고요. 그렇게 까불까불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적이 213등을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중학교에 시범학교라고 해서 새로운 공부 지도반이 생겼어요. 그때 공부 학습법을 배우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시험을 칠 때마다 성적이 쭉쭉 오르더니 전교 210몇 등 막 이렇게 하던 친구가 20등까지 등수가 올라갔습니다. 원래 20등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당황해 하시겠지만 저희 집안은 경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그때 공부법을 익히고 꾸준히 조금씩 하다 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대학교 때는 과탑도 하고 이렇게 교직이수도 해서 이제 중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어른이 되었네요. 와우. 말도 안 돼.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은 바로 플래너 작성하기였습니다. 수첩을 반 접어서 한쪽에는 학습 계획, 한쪽에는 일상 계획, 그리고 마지막엔 오늘의 반성, 이렇게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수행한 업무가 있다면 빨간색으로 줄을 쫙 그어주는 거죠. 아주 시원합니다. 제가 그 학습 노트를 적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적이 계속 올랐고요.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저는 매일 이걸 기록하는데요. 중학교 때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스타일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날수 플래너, 나라라 수지아 플래너로 은평오랑에서 청년들에게 이 플래너를 소개하고 강연을 하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잘났다고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플래너를 쓰면 좋을지, 핵심 포인트가 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부 필수와 일상 필수를 나눠주세요. 공부 필수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해야 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일상 필수는 일상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말합니다. 일상 중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을 때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미리 공부 필수로 배치를 시켜줘야 합니다. 일상 필수는 유산균 먹기, 비타민 먹기, 혹은 누구와 통화하기, 산책하기, 이런 일상적인 업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줄 끄는 희열이 아주 엄청나요. 두 번째, 오전 업무와 오후 업무를 나누어서 배치해 줍니다. 해야 하는 목록은 있는데 오전, 낮 시간에 할지 오후에 할지 배치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끊임없이 자꾸 뒤로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대충이라도 이건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 미리 배치를 해주면 업무 수행 능률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날 상황에 따라서 오전에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 오후에 다른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 유도리 있게 내가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 공부 필수, 일상 필수를 미리 배치를 해줍니다. 세 번째, 시간에 배치한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오전, 오후까지 업무를 나눴으면 이제는 구체적이지만 아주 빡빡하진 않게 시간을 배치해줍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때 어느 시간대에 할지를 미리 배치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허비되는 시간 말고 내가 언제 여유 있는 시간인지, 언제 이 업무를 하는 게 더 좋을지를 시간에 따라, 흐름에 따라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전에 무엇을 할지, 점심 먹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할지, 저녁 먹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할지를 시간대별로 배치를 해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간쯤에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게 딱 머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할 능률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어느 시간대에 무엇을 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허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어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틈틈이 플래너를 들고 다니면서 했을 때마다 이렇게 줄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네모 칸에는
제가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적어요. 그럼 내가 어느 시간대에 이거를 했는지, 몇 시간 걸려서 이거를 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는요, 너 이거 안 했어, 틀렸어,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할 때 얼만큼의 시간이 투자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어떤 걸 할 때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니까 가능하더라 라는 나만의 시간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1시간 안에 끝내야지? 이렇게 계획하면 1시간 안에 그 업무를 끝내기 위해 집중을 하는데요. 그렇게 됨으로 집중력도 올라가고 일의 능률도 쑥쑥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린 꾸준히를 못한다. 결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저도 매일 해보니까요. 당연히 못할 때도 있고 살랑살랑 할래 이런 날도 있어요. 그러면 못할 때 살랑살랑 할래 이렇게 하는 날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둡니다. 저는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이고 활발한 사람이니까요. 플래너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수행 성공 여부가 달리게 됩니다. 주말은 거의 아예 계획 없이 삽니다. 사람은 끝도 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빡빡하게 스케줄러를 당장 쓸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 어느 시간대에 할지,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 이 정도라도 배치를 해두면 몸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하루 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이고 월 계획표, 주 계획표도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에 천천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0분 플래너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24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알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쌓이다 보면 꾸준히 하는 나의 모습, 성공을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 그냥 성공하는 거죠. 아 참, 하루쯤 못해도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꼭 다시 하세요. 꼭. 그럼 안 한 날보다는 꼭 성장되어 있을 거니까요. 오늘도 소소한 행복을 나누고 함께 나라간의 가치를 만드는 나라라 수지아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이! 사랑하는 남문순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뿅뿅뿅. 사랑해요.